안녕하세요, 여러분. iOS 프로그래밍 실무 6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지난 학기에 배운 내용도 아니고, 스위프트 문법 중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주 정신을 집중하고 실습을 하면서 강의 자료를 멈추고서, 이렇게 잘 따라와야지 이해가 될 거니까, 굉장히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는 거, 먼저 서두에 얘기를 합니다. 조금 정신을 잘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옵셔널 체이닝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옵셔널 체이닝이 스위프트 문법에서 보면요, 특히 이제 앱 같은 거 만들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문법이고 가장 중요하면서도 또 가장 어렵습니다. 뭐 이제 사실 개념을 알면 간단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니까 제일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앱을 만들 때 우리 중간고사 이후에 멋진 앱을 만들어 보기로 했잖아요. 이제 그럴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법이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잘 알아둬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과제가 있고요. 이 소스를 변형해서 실습 결과를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하고요. 설명을 여러분들이 잘 저처럼 할 수 있어야지 아마 앞으로 이제 앱을 만들 때 소스가 이해가 될 겁니다. 알고 나면 사실 별거 아닌데요. 알고 나면 별거 아닌데 처음에는 이제 조금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 이제 스위프트에서 여러분들이 옵셔널을 쓰고 싶지 않지만 곳곳에 이제 옵셔널들로 되어 있는 자료형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쓰고서는 뭐 거의 앱을 만든다는 것은 거의가 아니고요. 100% 불가능하죠. 옵셔널 없이 앱을 만든다는 것은요. 이제 옵셔널이 하나만 있어도 이제 어려운데 옵셔널들이 쭉 여러 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이제 더 어려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옵셔널을 언랩핑하는 방법을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X가 지금 스트링형입니까? 옵셔널 스트링형입니까? 여기 이제 물음표가 있다는 것은요, 옵셔널 스트링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하이라고 해서 이제 초기 값을 줬지만 실제로 X가 이제 옵셔널 스트링형이기 때문에 X를 찍어보게 되면 옵셔널 스트링형이 옵셔널 하이가 나옵니다. 그냥 하이가 아니고요. 옵셔널 하이가 나와요. 자, 그러면 내가 하이를 가지고 놀고 싶다 혹은 찍어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은 forced unwrapping이라고 해서요. 느낌표를 뒤에다가 해주면 풀려요. 그래서 옵셔널이 풀려서 하이를 찍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찍으면 옵셔널 값인 옵셔널 괄호 열고 하이가 나오고요. 이렇게 풀어서 찍으면 하이가 나올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근데 언세이프한 방법이죠. 이제 다행히 지금 하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 풀려서 옵셔널 하이가 풀려서 하이가 나오는 거지만 만약에 여기 없다 그러면 닐 값이 들어가 있는 거죠. 닐 값이 들어가 있을 때 강제로 느낌표로 언랩핑을 해버리면 폴스도 언랩핑 해버리면 앱이 크래시가 난다고 해서 이 방법은 별로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풀더라도 이 부분에다가 지금 닐이 아닌지 확인한 다음에 그냥 푸는 거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옵셔널을 풀 때는 그래서 옵셔널 바인딩이라는 방법을 풀어요. 로 해서 옵셔널 값을 풉니다. 자, x가 이제 x 이퀄 a 렛이나 바로 해서 넣을 수가 있고요. x가 닐이 아니면 a 값으로 저장되는 애는 옵셔널이 풀린 값입니다.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x는 옵셔널 하였지만 지금 a의 값은 닐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이 부분이 참이라서 풀린 하이가 a에 대입이 되고요. 상수 a에 대입이 되고 a를 출력을 해보면 하이가 나옵니다. 하이 여기서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하이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이 있죠. 닐 코어레싱 오퍼레이터라고 해서요. 지금 x의 값이 닐이 아니면 풀어서 c에 저장하고 닐이면 여기 지금 문자 널이네요. 널. 뭐 이게 닐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널을 지금
C에 넣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하이가 닐이 아니기 때문에 x의 값에 옵셔널이 풀린 x는 옵셔널 하이지만 풀린 하이가 C에 들어가게 되겠네요. 이따 출력을 해보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x가 스트링형인데요. 스트링형들의 캐릭터의 수는요, 점 카운트 하면 알 수 있어요. 점 카운트를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얘가 지금 옵셔널 형이기 때문에 풀어야 되겠죠. 이제 풀 때는 이렇게 느낌표로 풀 수도 있고 물음표로 풀 수도 있는데요. 지금 오늘 배우려고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물음표로 푸는 방법이에요. 오늘 배우는 옵셔널 체이닝이 되겠고요. 자, 오늘 이 내용을 배웁니다. 중간에 느낌표로 푸는 게 아니고 물음표로 푸는 것도 또 있었네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개가 쭉 이어져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체이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이제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여러 개를 쭉 연결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면요. 뭐 뒤에 계속 나오지만 뭐 이렇게 여러 개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느낌표도 여러 개를 할 수 있고 체인처럼 쭉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옵셔널 체이닝이라고 하고요. 뭐 소스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옵셔널 체이닝을 모르고선 여러분들이 소스를 절대로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잠깐 한번 실습을 해보면요. 자, 그 소스가 되겠습니다. 실행 결과 이런 거 할 때 쭉 위에 나오는 것은요, 옵셔널 값을 찍어서 그런 겁니다. 그냥 밑에 나오는 결과를 확인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x 값을 찍으면 당연히 옵셔널 하이가 나오고요. 여기 옵셔널 하이가 나왔죠. 그 다음에 옵셔널 언래핑해서 찍으면 당연히 하이가 나오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이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거는 보면 요건 뭐 그냥 하이가 나온 거죠. 지금 닐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x의 카운트라고 하면 이 개수가 하이가 하나 두 개니까 2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그냥 x를 아까 한 것처럼 x를 언래핑을 그냥 포스드 언래핑을 해서 이렇게 카운트하면 얘는 이제 b의 자료형도 인티저형이고 값도 2가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다 물음표를 해서 b1에다 저장하면요. b1의 자료형이 옵셔널 인티저형이 됩니다. 특이하네요. 옵셔널 인티저형이 되고 그 다음에 결과도 옵셔널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실제로 최종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이렇게 다시 한번 풀어서 해줘야 되네요. 야, 이거 그냥 풀어서 쓰지 왜 이건 물음표로 해서 쓸까? 뭐 이런 생각이 들 텐데요. 자, 이제 이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쓰면 일반적으로 안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쭉 연결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가 닐인데 카운트 값을 할 수가 없죠.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지금 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요. 얘도 그냥 없애버릴게요. 두 개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확실히 알아야 되는 내용이라서 자, 일단 런을 해보면 당연히 얘는 이제 크래시가 납니다. 난리가 났죠. 크래시가 났고요. 왜 그랬냐면 일단은 자, 이 부분 컨트롤 슬래시에서 주석을 한번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크래시가 난 거예요. 왜냐면 지금 x에 닐 값이 있는데 느낌표로 풀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안 돼요. 이건. 자, 그래서 컨트롤 슬래시에서 주석을 하고요. 자, 얘는 어떤지 보겠습니다. 다시 컨트롤 슬래시에서 다시 풀고요. 또 긁힙니다. 컨트롤 슬래시. 자, 얘는 자, 일단 요거는 좀 이렇게 해서 한번 볼게요. 자, 크래시가 안 났네요. 이 경우에는 아까 이렇게 할 경우에는 크래시가 났는데 이런 경우에는 크래시가 안 났어요. 자, 보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 지금 닐 값이 제대로 나왔죠. 닐 값이 제대로 나왔고 여기에는 옵셔널 인티저형이라고 되네요. 자, 이렇게 느낌표로 해서 이제 쭉 해버리면 풀어버리면 얘가 이제 닐일 때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옵셔널 값들은 어쨌든 nil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풀 때 이렇게 물음표로 해서 풀면요. 물음표로 해서 풀면 꼭 이 결과가 옵셔널 값이 나와요. 옵셔널 값. 옵셔널 그냥 인티저가 아니고 옵셔널 인티저가 원래 카운트는 인티저형이거든요. 근데 이제 옵셔널 인티저형으로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결과도 제대로 nil도 들어갈 수가 있죠. 옵셔널 값으로. 자, 그래서 안전하게 옵셔널 값들을 안전하게 쭉 이제 풀 때 사용하는 방법이 느낌표가 아니고 물음표로 푸는 방법도 있다. 그런데 이게 쭉 연결이 돼서 체인으로 해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옵셔널 체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도 아직도 어렵죠? 예제를 좀 보면서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 문서로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옵셔널 체이닝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 뭐 중간에 이렇게 물음표가 있죠. 중간에 물음표가 있고 뭐 하여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일단은 옵셔널 체이닝이라는 것은 어떤 프로세스인데 뭐 이렇게 조사하고 호출하는 거래요. 이게 nil일지 아닐지 현재 옵셔널 값이 nil일지 아닐지를 조사하고 호출하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옵셔널 값이 있으면 이제 호출이 성공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nil을 리턴한다고 합니다. 자, 얘가 언제 많이 쓰이냐면요. 이렇게 멀티플로 쭉 이렇게 연결해서 할 때 많이 써요. 일반적으로 그냥 하면 옵셔널 바인딩이나 이런 거 쓰면 되는데 여러 개가 쭉 타고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요. 이렇게 멀티플 쿼리 할 때 체인으로 쭉 연결을 해 놓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체인 중에 하나가 이제 nil일 경우에도 크래시가 나지 않고요. failed gracefully 우아하게 그냥 nil 값으로 리턴이 되도록 하는 방법. 그러니까 크래시 나지 않고 전체 결과가 nil이 나서 앱이 크래시가 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제 테이블 뷰에 셀 그 관련된 함수를 여러분들이 좀 상세하게 조사를 해와라 라고 했는데 그때 보니까 이제 어떤 친구가 여기 갑자기 이게 느낌표는 아는데 강제 언랩핑 하는 건데 이게 물음표가 나오네요. 뭐 이런 게 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한 친구도 있었어요. 자, 이게 바로 오늘 지금 얘기하는 옵셔널 체이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에 이제 쭉 그렇게 체인들이 걸려져 있고요. 이렇게 사이사이에 뭐 이제 이 물음표가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이제 옵셔널 값이라고 하면 그때마다 계속 물음표를 붙여줘요. 성공하면 옵셔널 값이 나오고요. 실패하면 nil 값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물음표가 들어가 있는 옵셔널 체인들은 성공했어도 옵셔널 값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옵셔널 언랩핑을 해줘야 됩니다. 뭐 옵셔널 바인딩을 해주거나요. 귀찮죠. 또 한번 해줘야 되니까. 그렇지만 nil을 강제로 풀어서 크래시가 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훨씬 더가 아니고요.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이제 느낌표로 해서 풀고 이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 옵셔널 체이닝 방법을 써줘야지 돼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옵셔널 값을 언랩핑 할 때는 느낌표를 썼는데 이렇게 물음표를 쓴다는 거죠. 물음표를 이렇게 쓰는 게 이제 iOS 앱의 소스들을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물론 이제 이 물음표가 나오는 자에 사실 다 느낌표를 써도 전혀 관계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nil 값이 들어갔을 때는 앞에 있는 애가 nil일 때는 크래시가 나기 때문에 안전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되도록 소스에 이제 느낌표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쭉
뭐 하나 할 때는 관계 없겠지만 이렇게 쭉 체인으로 걸려 있을 때는 다 중간에 물음표로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나중에 그 앱을 만들 때도 두 개를 비교해서 한번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옵셔널 체이닝을 쓰는 이유는요, 여기 지금 이제 뒤에 예제가 있는데, 일단, 옵셔널 타입으로 정의된 값이 프로퍼티나 메소드를 가지고 있을 때, 다중 if를 쓰지 않고 간결하게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지금 여기 있는 소스와 여기 있는 소스는 같은 소스예요. 같은 소스고, 결과도 같이 나오긴 하는데, 이 두 가지 방법이 훨씬 더 간결하죠. 자꾸 if에서로 타고 들어가서 이제 해야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 방법이 비슷한데, 이 방법은 이제 요게 nil인 경우에, 얘네들이 nil인 경우에는 여기서 nil을 풀어버렸기 때문에 크래시가 날 겁니다, 앱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물음표로 해서 이렇게 쭉 해주는 것을 옵셔널 체인이라고 합니다. 옵셔널 체인.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얘랑 똑같은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얘는 이제 만약에 nil이 아니고 성공하면 이제 정상적인 일반적인 값이 나오지만 얘는 마지막으로 나오는 값이 옵셔널 값이 나와요. 옵셔널 값.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면 한 번 더 풀어줘야 됩니다. 한 번 더 풀어주는 수고를 할지라도 크래시가 나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이제 점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최종적으로 값을 얻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물음표로 해서 중간중간 해주는 것을 옵셔널 체인이라고 합니다. 자,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예제예요. 지금 person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person이라는 클래스에 보면 이름이 이제 옵셔널 스트링형이고요. age도 옵셔널 스트링. nil 값으로 초기화되겠죠. 되겠죠. SNS도 옵셔널형인데 SNS로 이제 초기화가 되어 있네요. nil 값은 아니네요. 자,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SNS는 SNS형이니까 SNS 이니셜라이저 호출하는 거죠. 디폴트 이니셜라이저. SNS에는 지금 또 페이스북과 트위터형의 인스턴스 FB와 TT가 있네요. 근데 지금 페이스북은 이제 초기화가 이니셜라이저로 디폴트 이니셜라이저 해서 초기화가 되어 있는데 트위터는 되어 있지가 않고 그러니까 nil이 들어가 있겠네요. nil 여기 nil 들어가 있겠습니다. 옵셔널 값이 초기 값이 없으면 nil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여기 있는 페이스북은 어카운트라는 프로퍼티가 있네요. 스트링형이고요. 여기 AA bbb.com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트위터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값이 없는 게 아니고 null 값이네. nil이 아니고 null 값으로 되어 있고, 자, 지금 보면 이렇게 이제 person 클래스 안에 SNS 클래스가 있고, person 클래스 안에 SNS 클래스가 있고, SNS 클래스에서는 또 페이스북과 트위터라는 게 있고요. 이렇게 타고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굉장히 복잡하죠. 일단 person이라는 클래스에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물론 여기 콜론 person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건 여러 번 얘기했고요. 자, 이제 여기 내가 이제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어카운트 값이에요. 어카운트. 근데 계정에 이메일 주소가 뭔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자, 이제 타고 들어가야 되겠죠. 처음에 이 person P의 SNS로 이제 접근을 하죠. P의 SNS를 접근하는데 얘가 지금 옵셔널형이에요. 값이 있긴 하지만 옵셔널형이기 때문에 이제 느낌표로 풀어야 되겠죠. 그 옵셔널을 언랩핑을 해줘야 되는데 안전한 방법으로 옵셔널 바인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S에는 여기 옵셔널이 풀린 값이 들어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S의 FB 지금 페이스북에 이 계정을 어카운트를 접근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FB를 접근했는데 이 FB가 또 보니까 FB가 또 nil 값은 아니지만 어쨌든
옵셔널형입니다. 옵셔널형이니까 얘도 또 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iflet으로 해서 옵셔널 바인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f가 일반 형이 되겠고요. 일반형 옵셔널형이 아닌 일반형이 되겠고, 이번에는 이제 여기 지금 f에 어카운트 값을 접근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겠어요? 지금 aa.bb.com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내가 얘를 접근하기 위해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일반형이었으면 이렇게 이제 iflet으로 할 필요가 없지만, 일반형이 아니기 때문에 옵셔널 바인딩을 2번씩은 해준 겁니다. 자, 이게 이런 경우가 많다 그러면 iflet 계속 타고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좀 쉽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이거 옵셔널 값이니까 풀어. 강제 언러핑해. 그 다음에 얘도 옵셔널이니까 강제 언러핑해. 쭉 해서 하면 다행히 이제 nil 값이 없죠. nil 값이 없기 때문에 다 여기 디폴트 이니셜라이저로 해서 nil 값은 아니잖아요. 얘도 그렇고. 그래서 초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nil 값이 아니라서 이걸 풀어도 결과는 얘랑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조금 안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크래시 나는 것을 보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느낌표 대신에 확실하지 않다. nil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물음표, 옵셔널형 뒤에다가 물음표를 해주는 겁니다. 물음표를 해주게 되면 물론 이제 이 경우에도 지금 느낌표로 풀면 이제 정상적으로 나오지만 물음표로 풀면 얘가 이제 nil 값이 없으니까 다 잘 풀려요. 그렇지만 마지막 나온 결과가 이 값이 나오는 게 아니고 옵셔널로 감추어진 이 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옵셔널 가로 열고 여기에 나와요. 옵셔널 가로 열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최종 값을 얻으려면 느낌표를 다시 한번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폴스 언래핑을 해주는 거고, 자, 근데 항상 폴스 언래핑은 크래시의 위험이 있으니까 비추하고요. 실제로 이제 이렇게 나온 옵셔널로 풀린 옵셔널을 가지고 있는 값을 마지막에 다시 한번 iflet으로 해서 옵셔널 바인딩을 해서 그 결과를 어카운트를 얘는 이제 옵셔널을 풀이내죠.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옵셔널 값으로 나온 애를 다시 한번 이렇게 풀어서 해주는 게 이제 여기 지금 옵셔널로 나온 애를 바로 이렇게 강제 언래핑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시 옵셔널 바인딩에 의해서 풀어주는 거죠. 이 옵셔널 체이닝이라는 건 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음표가 있는 애들을 옵셔널 체이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됐는데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요. 자, 지금 보면 여기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nil 값이 초기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nil 값이 들어갔죠. 자동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걸 풀어버리잖아요. 여기서 크래시가 납니다. 크래시가 나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느낌표로 푸는 게 아니고 물음표로 푸는 게 좋고요. 물음표로 풀었을 때는 값이 옵셔널 값이 이제 nil 값이 자동으로 떨어져요. 이렇게 nil 값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크래시가 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실습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렵죠? 자, 이렇게 결과를 한번 보면요. 자, 일단 이 부분은 지금 주석으로 처리를 해놨고요. 1, 2, 3, 4 다 AA. 해서 그 아카운트 값이 요 값이 지금 나오는데요. 자, 1번의 경우에는 지금 여기 있죠. 여기서 한 거고 2번은 이렇게 한 거고 3번, 4번. 자, 그래서 지금 3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3번에 지금 여기 얘를 한번 풀고 한번 해볼게요. 자, 3번 풀고 했더니 이렇게 이렇게 물음표가 하나라도 있으면 최종 값이 옵셔널 값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옵셔널 값을 이렇게 푼 건데 풀 때는 느낌표를 바로 푸는 게 아니고 2번 방법처럼 해서 푸는 게 좋겠다 이런 거고요.
얘들 뭐.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느낌표를 써버리면 문제점들이 여기서 나오죠. 자, 크래시가 난 거예요, 지금. 왜냐면 얘 때문에 크래시가 난 겁니다. 이 트위터에 이제 초기 값이 없고 닐인데도 풀어버렸잖아요.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하고서 한번 런을 해볼게요. 자, 여기 이제 닐 값이죠. 값이 없잖아요, 지금 어카운트에. 그래서 닐 값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항상 뭐 결론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도 이제 이것도 여기서 느낌표 풀면 또 크래시 났겠죠. 그러니까 아까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 옵셔널 값이니까 이렇게 해서 또 풀어서 하면 안전하게 여기에 닐이 지금 이 경우에 닐이면 이제 여기 이 부분이 실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안전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옵셔널 체이닝을 했을 경우에는 최종 결과가 옵셔널이 나오기 때문에요. 최종 결과가 옵셔널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옵셔널 바인딩을 해서 풀고 그걸 가지고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예제가 나오면요. 나중에 앱 만들 때 굉장히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옵셔널 체인의 특징은 옵셔널 체인으로 클래스나 구조체 프로퍼티를 참조할 경우에 결과값이 닐이어도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이제 이렇게 물음표를 했을 때 여기서 만약에 닐 값이 있다 그러면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안 합니다. 더 이상 안 하고요. 옵셔널 체인으로 읽어낸 마지막 값이 일반 타입이라고, 여기 지금 어카운트가 일반 타입이죠. 그렇지만 모두 옵셔널 타입으로 리턴이 됩니다. 그러니까 옵셔널 타입으로 리턴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한번 다시 이렇게 옵셔널 바인딩이나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된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까지 이것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이게 이제 프로퍼티인 경우에 지금 그런 얘기고요. 메소드의 경우에는 괄호 다음에 이렇게 물음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턴 값에 옵셔널 체인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쭉 점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점과 느낌표가 있을 때 이제 물음표로 하는 게 안전하다. 물음표로 하는 게 안전하다. 그렇지 않고 이제 이런 걸 안 쓰려면 이렇게 계속 이프레스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이렇게 소스에 보면 이렇게 물음표가 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데 다 느낌표를 바꿔도 되지만 이제 닐이 크래시가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음표로 하는 거다. 그래서 물음표가 있는 애들을 옵셔널 체이닝이라고 한다. 왜 체인이라고 하냐면 이렇게 쭉 체인처럼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옵셔널 체인 아닙니다. 이게 옵셔널 체인입니다.